자, 선생님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연세대학교 RNBSN을 강의하는 노성신입니다. 자, 연세대학교 RNBSN은 언제부터 봤냐면은 20년 전부터 연세대학교 RNBSN이 개설됐어요. 근데 2018년도 계획은 1월 한 24일부터 말일까지 계획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자격을 얘기해 드릴게요.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하신 임상에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. 근데 이게 2013년도부터는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주어졌다는 거. 그 다음에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베드수. 뭐 1차, 2차, 3차 병원을 얘기하는 거죠. 대부분 종합병원에 근무한 선생님들을 많이 뽑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1차 병원에 근무했다고 대상자가 아닌 건 아니라고요. 그렇죠?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시험 과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토익이에요. 토익 500점 이상. 무조건 50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토익을 신청해서 보세요. 그리고 매달 보셔서요. 언제까지? 11월 말까지 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성적을 매겨요. 그리고 이미 2년 전에 만약에 내가 토익을 봤다 그러면 2년 전 성적도 토익 점수로 제출을 할 수 있는데 토익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하고 같이 두 과목을 공부를 같이 하면서 먼저 힘써야 될 거는 토익이에요. 토익 점수가 없으면은 시험 볼 자격이 없어요. 1차에서 떨어져요. 그래서 저는 한 550점에서 한 600점까지 됐다 하면은 일단은 토익은 그만 공부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간호학개론 1차 시험에서 50점. 어떻게 나오냐면 5문제 정도 나와요. 서술형. 8절지 시험에다가요, 시험지에다가 연필로 써도 되고 볼펜으로 써도 돼요. 근데 앞뒤 혹은 한 장 더 달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. 자, 이거는 글짓기가 아닙니다, 여러분. 글짓기가 아니에요. 논술이에요. 자, 우리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시험을 만약에 보셨으면은 뭐 수능 전에 논술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죠. 근데 논술에 약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는 이제 글쓰기 그런 거를 너무 못하니까 나는 자신 없어.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거를 저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. 논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. 근거가 있는 비판적인 사고 방식을 열거하는 게 바로 논술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인물을 나눠 드릴 거예요. 어떤 유인물이냐면은 국회도서관에 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논문이 있어요. 논문. 그 논문을 뺏어 와서 여러분들한테 줄 수도 있고요. 또 만약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같으면은 국회도서관 가셔갖고요. 간호학회지를 좀 보세요. 인터넷으로도 나오는 게 있어요. 근데 인터넷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. 국회도서관에 가셔서 간호학회지에 있는 거, 최근 우리나라의 간호경향, 세계적인 간호경향을 어떻게 해서 보셔요. 그게 판가름이 될 수 있습니다. 합격과 불합격의 판가름이 될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여기 이제 한 50점이 나오는데 50점 이거를 못해도 한 3문제 이상은 꼭 써야 돼요. 3문제 이상은 꼭 서술형으로 해서 논술 뭐 1, 2, 3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. 논술을.
아셨죠?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공책을 좀 준비하세요. 공책을 준비하셔서 제가 어디까지 숙제를 해와라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검사를 할 거예요. 검사를 할 거고, 난 주가도 깨놔도 나는 정말 이걸 글 쓰는 거 너무 힘들다. 요즘 워드 많이 치잖아요. 그러면 워드를 치세요. 워드 치시고요. 그거를 출력해서 공책에다가 딱 붙이세요. 그게 여러분들의 족보가 돼요, 나중에. 아셨죠?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, 여기 이제 참고문헌 어떻게 쓸까? 참고문헌, 수문사 간호학개론, 그 다음에 대한간협에서 나온 간호윤리라는 책이 있어요. 자, 그리고 수문사 간호학개론하고 대간협 간호윤리, 그 다음에 현문사에서 나오는 간호역사와 철학. 사시지 마세요. 여기에 다 있고요. 제가 유인물로 나눠드릴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나는 더 보고 싶다. 가끔씩 레퍼런스를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. 어떤 책 더 필요하다, 이제 공부에 좀 욕심이 많으신 분들,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근거로 하면서 이거 플러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겁니다. 그래서 논문을 보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 거고요.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나면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연대 R&DS에는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공부해서 합격한 여러분 선배님들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논문을 본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지금 그래요. 자,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보는 게 뭐냐면 기초간호과학. 기초간호과학은 다른 말로 해부생리학이죠. 해부생리학을 다른 책을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수문사 기초간호과학, 그 다음에 연세대학에서 계속 쓰는 책이 있어요. 선생님들이, 교수님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꼭 몇 문제씩 꼭 나와요. 그게 뭐냐면은 영문출판사에서 나오는 해부생리학 문제집이 있는데 이거는 원서를 번역한 거거든요. 연대 교수님이셨던 유지수 교수님이 번역하신 건데 이거 사지 마세요. 두 개 다. 왜냐? 제가 프린트로 해서 나눠드릴 거예요. 그리고 이 책이 간혹 그 뒤에 해답이 약간 좀 오타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카페에서 질문했는데 영문출판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르쳤냐? 그럼 저도 막 가끔씩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영어 번역본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 보시지 마시고요.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. 기초간호과학 한 챕터 한 챕터 혹은 두 챕터 끝날 때마다 저랑 같이 풀면 되고 만약에 기초간호과학에서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아주 좋아요. 그래서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제가 하고 또 하나 연대에서 지금 그 교수님들이 바뀌어서 연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과가 뭐냐면 인체 수문사에서 나온 인체 구조와 기능이에요. 이것도 사지 마세요. 제가 해서 드릴 거예요. 여기 이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혹시 이 간호학개론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하세요. 왜냐? 임상도 해봤고 또 우리가 간호학이라는 거를 3년을 배웠기 때문에
맨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중에는 굉장히 잘하시는데, 이 해부 생략은 우리가 학부 때부터 너무 막 하기 싫었던 거잖아요.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? 그러면은, 수문사의 기초간호과학, 수문사의 기초간호과학 책은 하나는 사셔도 돼요.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이렇게 읽어보시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, 굳이 뭐 나는 사지 않겠다 그러면 사지 않으셔도 돼요. 아셨죠? 제가 나눠드린 거를 보셔도 되고, 또 어떤 분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 정도는 수문사 기초간호과학은 사셔도 됩니다. 그래서 요 정도의 그 시험과 관련된 그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고, 또 마지막으로 오리엔테이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, 지금 연대 RNBSN 과정이 뭐 없어진다라는 뭐 소문을 들은 학생들이 있다고 문의가 좀 오는데, 그거는 아니에요. RNBSN 과정은 안 없어집니다. 단지 시험의 방법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연세대학에 직접 물어봤어요. 제 모교에다가 직접 물어봤더니, 아직 결정된 거는 없다. 하지만 올해는 시험 볼 예정이다. 아직 결정된 거는 없는데 올해는 시험 볼 예정이다. 그러니까 뭐 이제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, 일단은 올해는 시험 보지만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. 하지만 올해는 시험 볼 예정이다라고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 제가 얘기를 했더니, 그런 얘기는 아직은 없었고, 그 시험에 대한 공고는 9월이나 한 10월경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.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되고, 만약에 만에 하나 시험이, 그러니까 연세대가 지금 예전에 석사 박사 과정도 시험을 봤거든요. 근데 지금은 토익하고 면접만 봐요. 그러니까 이 학부 시험을 토익하고 면접으로 글쎄 바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,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.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면접에서 어떤 게 나오겠어요, 여러분들? 면접에서 이 시험 방법이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요,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슈와 관련된 거예요. 간호학개론. 면접이 50점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. 면접에서 확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. 왜냐면은 교수님들이 이제 두 분하고 이제 두 분 정도, 세 분 정도 해갖고 각각 한 5개 방인가 6개 방에서 이렇게 해서 보거든요. 교수님들이 이제 쭉 다른 방에서 보는데, 거기에서 보는 게 이제 윤리적인 문제, 간호학개론에서 저하고 했던 거, 그 다음에 이슈와 관련된 거, 트렌드, 그 다음에 본인이 그 근무했던 병원에서 바뀌어야 할 거, 세계 간호의 어떤 경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.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? 뭐 그냥 뭐 네이버 이렇게 쳐서? 그거는요, 한 번에 대답하지 않아요.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험이 바뀐다 그러면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. 면접에서 굉장히 까다로워질 거라고요. 그럼 그 면접에서 한 5분 정도, 3분에서 5분 정도 자기가 얘기를 해야 돼요. 그러려면은 이 간호학개론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저하고 공부를 한 사람들은 붙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기초간호과학보다 이제 간호학개론, 물론 사람마다 틀리긴 하지만 이거를 서술형 면접으로 잘 쓰는 사람, 면접형 형태로 잘 쓰는 사람들은요, 대답도 잘해요, 면접에서.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 방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는 바뀌지 않으니까 저하고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제 생각에는 바뀌지 않을 것 같고, 올해까지는 바뀌지 않을 것 같고, 바뀐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했듯이 간호학개론에서, 그리고 연대 교수님들 굉장히 까다로워요. 연대 교수님들 만약에 면접만 본다 그러면 더 까다롭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파고 들어가갖고 물어보시기 때문에, 그러면은 더 힘들어져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 시험 범위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고 저랑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. 자,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시고요.
질문 없으시면 잠깐만 5분 동안만 잠깐 쉬고 간호학개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